이건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통계인데 실제로 온열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 2위가 집안이에요. 실내. 근데 열사병은 이거랑 좀 다르게 좀 위험해요. 응급 질환이고 사망할 수도 있어요. 이건 삼계탕은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몸은 이제 항상성이라는 게 있는데 36.5도 정도에서 37.5도 그 정도 체온을 항상 유지하려고 해요. 왜 그러면 36.5도 이 정도에서 항상 유지를 하려고 할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이 이제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이제 에너지를 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움직이고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대사 과정이라고 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온도에 되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너무 낮은 온도에서도 불활성화돼서 맥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너무 온도가 높으면 얘는 변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40도 넘어가 버리고 이러면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이제 온열 질환 특징들을 좀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일사병이냐 열사병이냐 이렇게만 나누거든요, 보통. 일사병은 우리가 아는 더위 먹었어 이런 상태예요. 더우니까 어지럽고 구역질도 좀 나고 실제로 토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통도 좀 생길 수 있고 우리 뭐 더위 먹었을 때 생각해 보면 돼요. 좀 늘어지고 피곤하고 나른하고 힘도 빠지는 것 같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흔히 말하는 일사병 증상들이에요. 실신할 수 있죠. 그리고 땀도 많이 나오고 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일시적으로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허혈 상태가 빠지니까 실신할 수 있겠죠. 심각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늘에서 잘 쉬고 물 잘 마시고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열사병은 이거랑 좀 다르게 좀 위험해요. 응급질환이고 사망할 수도 있어요. 이건 열사병은 사망에 이르는 실제로 사망률이 꽤 높은 질환이에요. 신체가 체온 조절 중추에서 체온을 조절한다고 했는데 그게 기전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 체온이 계속 올라가요. 심부 온도라고 하는데 몸속의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체온을 재보면 40도가 넘어요, 이 사람들은. 이게 좀 특징적인 건데 내가 열사병이 발생했을 때 이 사람들은 땀이 나질 않아요. 무한이 특징이에요. 땀이 나지 않고 심부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고 아주 특징적인 거는 혼수나 선망이나 같은 정신적인 부분들에 의식 장애가 생겨요. 그러니까 의식이 떨어지죠. 이러면 좀 위험한 겁니다. 위급하고 위험한 증상이니까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119 불러서. 일단은 시원하게 해줘야겠죠. 당연히 그늘로 옮기고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일사병이냐 열사병이냐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의식이 있냐 없냐도 있거든요.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물을 막 억지로 먹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기도가 막힌다든지 호흡곤란이 올 수 있으니까 위험하니까요. 대신에 의식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시원한 물을 먹게 하는 게 온도를 낮출 수 있게 도움이 되겠죠. 제일 좋은 거는 증발 현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몸에 물을 좀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증발시키면서 시원하게 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때 주의할 거는 막 빨리 식혀야지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위험한 것 같아 빨리 식혀야지 얼음물을 막 그러니까 그거는 위험해요. 오히려 피부가 다치고 체표로 발산하는 열이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 발산이 안 되거든요. 제일 좋은 건 한 25도 정도 미온수 이렇게 해서 분무기 같은 걸 이렇게 착착착 뿌려주면 바람 불고 하면은 시원하게 이렇게 좀 식으니까 증발 현상 이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또 아이스팩 같은 걸 이용할 수는 있어요. 어디다 이용하면 좋을까요? 우리 몸에서 열이 좀 많이 나는데 우리가 추울 때 손을 어디다 넣는지 생각하면 돼요. 다리 사이에 막 놓고 비비잖아요. 겨드랑이에 막 놓고 막 추워 이렇게 하잖아요. 목인데 막 추워 막 이러잖아요. 그런 데 하면 돼요. 서해부나 겨드랑이, 목 이런 데다가 얼음찜질을 해주면 좀 온도를 빨리 떨어뜨릴 수 있어요. 당연히 서늘한 곳에 계셔야 되고 물 자주 마셔주셔야 되고 폭염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고온의 환경을 좀 피해라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야외에서 뭐 작업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는 밖에서 뭔가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갈증을 못 느끼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갈증 유무와 관계없이 수시로 물을 계속 마셔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신문이나 뉴스나 이런 데서도 많은데 바깥 활동을 자제하세요 이런 건 많이 강조하거든요. 실내에서 위험하다는 건 별로 강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통계인데 실제로 온열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 2위가 집안이에요. 실내. 의외죠. 왜냐하면
직사광선은 바로 집에 들어오진 않잖아요. 근데 집은 좀 폐쇄되기가 쉽고 환기도 잘 안 될 수 있고 또는 온도가 한번 올라가면 잘 식지도 않고 그리고 습도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다고 안전하다 이게 아니라 집안에 계실 때 냉방 잘 하시고 환기 자주 시켜주시고 과일 주스 막 이런 거 시원한 거 마시고 싶어 하고 하잖아요. 그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일 드시고 싶으면 그냥 과일채로, 통째로 드시는 게 섬유질도 있고 해서 당 수치를 좀 서서히 올리니까 그런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름철에 따뜻한 음식은 좋은 것 같아요. 한의학에서 있는 개념인데 바깥쪽으로 땀이 많이 나가고 여름철에 덥고 하면은 원기가 좀 상하고 속은 차진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이제 삼계탕, 인삼이나 황기나 이런 이제 보양하는 따뜻한 약재들을 넣어서 이제 땀도 좀 먹게 하고 이런 역할로 속을 데워주는 음식들을 여름철에 많이 먹었고 겨울에는 오히려 이제 추우니까 바깥쪽이 닫힌다라고 생각을 했고 속에서 이제 더 뜨거운 열기가 생긴다고 옛날 사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겨울철 음식이 이제 냉면, 동치미 이제 이런 걸 이제 겨울에 먹고 속을 식혀준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삼계탕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안 좋죠. 안 돼요. 생맥주를 드시지 마시고 따뜻한 미온수로 샤워를 하세요. 그게 차라리 훨씬 더 잠 오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일단 술을 드시면 안 되는 게 열을 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열이 나요. 더 더워지고 술을 드시면 안 좋은 게 또 온열 질환 같은 게 생겼을 때 자각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괜찮은 건가? 알 수 없어요. 이게 술 때문에 어지러운 건가? 내가 더위를 먹어서 어지러운 건가? 모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매년 이렇게 온열 질환 사망 사건 이런 것들 보고되는 거에 음주 후에 사망하는 경우들이 한 건, 두 건씩 꼭 보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더울 때 맥주 드시고 주무시는 건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갈증 난다 그러면 그냥 물을 차라리 드시고 생맥주보다는 그리고 잠이 안 온다 미지근한 물에 샤워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승정원 일기 전체를 보면 한 800번 이상 나올 정도로